네, 안녕하세요, 리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NS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3년차 SNS 담당자 리나입니다. 현재 브런치에 제가 하고 있는 실무 이야기와 커리어 관련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인디스워크에서 SNS 직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3년차 SNS 담당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SNS 담당자로서 하시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기업의 홍보팀에서 기업 공식 SNS 계정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채널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현재는 X라 불리는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요. 보통 SNS 담당자가 되면은 채널 운영 전략 수립부터 콘텐츠 기획, SNS 이벤트 기획, DM이나 댓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다들 SNS를 사용하시는데 기업에서도 SNS를 잘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공식 채널들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SNS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한데요. SNS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기업들에서는 SNS를 다양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예로는 예전에는 기업 소식 같은 거를 알리는 주요 방법이 언론 기사였다면 요즘에는 자체 SNS 채널을 통해서 직접 알리기도 하고 또 광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TV 광고를 이제 메인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TV 광고를 비롯해서 디지털 송출용 광고를 항상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특히 요즘에는 상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콘텐츠이지만 귀여운 캐릭터나 짤 같은 거를 업로드하면서 다소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친근하게 다가가는 브랜딩 목적으로도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SNS가 단순 상품 홍보용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캐릭터나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업로드해서 좀 순수한 팔로워들을 모으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뭐 요즘 뭐 MZ나 이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를 타겟하기 위해서 좀 재밌고 귀여운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에서 쓰는 SNS는 팔로워 수가 생명일 것 같은데 단순 콘텐츠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팔로워 수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SNS 팔로워를 올리는 팁 있을까요? 우선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팔로우 이벤트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벤트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특정 이슈에 맞춰서 시의성 있게 진행이 되는가, 또 뭔가 간단한 초성 퀴즈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던가 이런 참여 요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로워를 높이는 좀 방법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시리즈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팔로우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 콘텐츠를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빵 이렇게 터지고 끝나는 콘텐츠도 좋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매주 넷째 주 금요일에는 이러한 콘텐츠가 올라갑니다. 식으로 시기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같은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한 가지 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 컨텐츠가 효과가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하셨던 시리즈 컨텐츠 중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컨텐츠가 있을까요? 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SNS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직원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외부에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도 뭔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어서 한 가지 네,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보통 상품으로만 전달이 되는데 그 상품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업이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 관련된 컨텐츠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면은 브랜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딱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 이런 거를 좀 전하기 위해서 SNS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프로젝트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SNS 프로젝트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SNS 프로젝트, 좀 성공적인 SNS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SNS 프로젝트로는 한때 뭐 나의 컬러는 내가 동물이라면 이런 심리 테스트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심리 테스트 이제 제작 업체랑 협업을 해서 새로운 심리 테스트를 런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SNS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심리 테스트 결과를 SNS에 공유하고
하고 또 저희 SNS 채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 테스트를 설계를 했는데요. 그 심리 테스트 내용 자체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유입도 많이 돼서 팔로워도 많이 늘었어서 되게 재밌었던 프로젝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SNS 프로젝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아쉬움이 남으셨을까요? 이거는 뭔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기업에서 SNS 또 업무를 맡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DM으로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뭔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러면은 SNS 운영을 잠시 중단해야 될 때도 되게 많고 콘텐츠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초상권, 저작권, 워딩 등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위기 이슈의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은 기업의 브랜딩에 치명적인 좀 위기가 있다거나 좀 타격이 있을 때는 SNS로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악플 같은 것들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받아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어디선가 이제 좀 기업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은 그게 바로 SNS 댓글이나 DM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사 내부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시는 부서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또 그런 걸 대응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SNS 담당자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주 업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고 소비자와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하나의 역량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팔로워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이제 그런 팔로워들과 댓글로, DM으로 소통하고,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포함해서 SNS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SNS 운영 업무를 기준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기획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업에서 뭔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 했을 때 그거를 인스타 툰으로 뭔가 만들어 볼지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할지 아니면 그냥 한 장짜리 재밌는 짤로 만들지 아니면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할지 아니면 뭐 릴스를 만들지 이 모든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포토샵이나 디자인 툴을 다루고 GA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SNS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췄으면은 자소서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 게 목표겠죠.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SNS 직무를 만약에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개인적인 뭔가 SNS 운영 경험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개인 SNS 계정을 운영했던 것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나님도 자소서 쓸 때 본인이 SNS로 성공한 경험 같은 것들을 녹여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SNS 직무로 들어온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긴 했는데 그때 제가 SNS를 운영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위주로 쓰기는 했는데 사실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SNS 이제 직무에 배정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쓰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로그를 하면서 서포터즈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로 성장시켰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뭐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류 탈락을 줄이기 위한 비법도 있을까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기소개서 서류를 쓰실 때 뭔가 수치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자기소개서에 제 블로그 운영 경험을 썼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는 방문자가 100명이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방문자를 3배로 증가시켰습니다. 뭐 콘텐츠를 뭐 몇 개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해야 심사를 하시는 분들,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머리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서류에 어떤 내가 했던 경험들을 모두 수치화시키는 것. 그런 것이 한 가지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은 면접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SNS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기업 면접에서 나왔던 뭐 기출 문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준비를 하는 것은 완전 기본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만의 뭔가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안하는 것,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면접에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보고, 제가 뭐 SNS 담당자가 된다면은, 이 기업은 뭐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브랜딩 효과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몇 개 생각을 해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나님, 이렇게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SNS 업무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실무를 겪으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SNS 업무의 취업 현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SNS 직무라는 게 신입을 잘 뽑지를 않아요. 요즘 보면은 아예 이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요 정도로 뽑거나 아니면 아예 경력직을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 내가 SNS 직무를 희망하신다 하면은 뭔가 좀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처럼 홍보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서 SNS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SNS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라는 곳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대행사에서 일하시다가 경력을 쌓아서 경력직으로 SNS 담당자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취업 준비를 하실 때 나는 꼭 SNS 직무 신입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정해두고 뭔가 채용 공고를 알아보시기보다는 좀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준비를 하시는 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